작년 겨울 부산에 사시는 이영자님은 평소처럼 저녁 샤워를 하셨습니다. 뜨거운 물이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욕실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딸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큰일 날 뻔하셨어요. 겨울철 샤워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겨울에 샤워하고 나서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욕실에서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은 적은요? 이건 단순한 현기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 겨울 한 시즌 동안 욕실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국적으로 3,847명이었습니다. 그중 723명은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하루 평균 4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대부분 샤워 중이거나 샤워 직후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이 평소 건강하셨다는 겁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조금 있으셨을 뿐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 없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욕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신 걸까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였습니다. 추운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뜨거운 물로 갑자기 샤워를 하면 우리 몸의 혈관이 순식간에 수축했다가 팽창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에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어르신 10명 중 9분이 샤워 순서를 거꾸로 하고 계십니다. 물 온도도 잘못 맞추고 계시고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겨울철 샤워가 더 이상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샤워 5분 전 딱 한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 온도보다 샤워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저는 32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하며 6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겨울철 건강사고를 분석한 결과 안전한 샤워법에는 정확한 순서와 타이밍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샤워 5분 전 반드시 해야 할 생명을 지키는 준비 동작, 욕실 온도와 물 온도의 황금 비율, 샤워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심장 부담을 67% 줄이는 방법, 그리고 겨울철 샤워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 실수 3가지입니다. 이 방법대로 하신 분들은 더 이상 겨울 샤워가 두렵지 않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상쾌하고 기분 좋다고 하세요. 100세까지 안전하게 샤워할 수 있는 완벽한 타임라인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런 생명을 지키는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겨울에 샤워 후 어지러웠던 적 있으신 분은 숫자 2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만수님 72세. 작년 12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샤워를 하려고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바깥은 영하 8도였고 집안도 좀 쌀쌀했습니다. 탈의실 온도는 15도 정도였을 겁니다. 김만수님은 빨리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싶으셨습니다. 추우니까요. 그래서 옷을 벗자마자 바로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물 온도는 평소대로 44도로 맞추셨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에 닿는 순간 정말 시원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5분쯤 하셨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머리도 어지러질했습니다. 김만수님은 황급히 샤워를 멈추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탈의실이 너무 추웠습니다. 욕실과의 온도 차이가 20도 이상 났을 겁니다. 그 순간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옆방에 계시던 부인이 소리를 듣고 달려오셨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괜찮아요? 부인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김만수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급하게 119에 전화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생명은 건지셨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에 혈압이 급등했다가 급락한 겁니다. 심장에 엄청난 부담이 갔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만수님은 그날 이후로 샤워가 무서워졌습니다.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한 달 동안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셨습니다. 간단히 물수건으로 몸만 닦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도 가려웠고 기분도 우울해졌습니다. 부인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할 때마다 욕실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요. 두 분 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셨습니다. 김만수님만 이런 경험을 하신 게 아닙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순자님 68세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박순자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샤워부터 하셨습니다. 겨울 새벽은 정말 춥습니다. 집 안 온도도 12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순자님은 추운 방에서 일어나서 바로 욕실로 가셨습니다. 욕실은 더 추웠습니다. 온도가 10도도 안 됐을 겁니다. 박순자님은 빨리 따뜻해지고 싶어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시작하셨습니다. 물 온도는 45도였습니다. 정말 뜨거웠지만 추위에 떨던 몸이 금방 따뜻해지니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샤워를 마친 후였습니다. 샤워를 끝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추운 공기가 확 몰려왔습니다. 온몸에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였을 겁니다. 박순자님은 갑자기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박순자님은 겨우 옷을 걸치고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헥헥거리셨습니다. 한 30분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딸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안색이 창백해요. 괜찮아요? 박순자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사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순자님도 새벽 샤워를 그만두셨습니다. 너무 무섭더래요. 대신 저녁에 씻으시려고 했는데 저녁에도 비슷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결국 샤워 자체를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셨습니다. 이렇게 샤워 횟수를 줄이다 보니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할머니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박순자님은 정말 속상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싶은데 샤워가 너무 무섭더래요. 인천에 사시는 정수미님 70세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샤워를 하다가 정말로 쓰러지셨습니다. 욕실 바닥에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다행히 함께 사시는 아들이 빨리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원인은 역시 급격한 온도 변화였습니다.
추운 곳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서 혈관이 급격히 수축했다가 팽창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에 무리가 간 거죠. 정수민 님은 퇴원 후에도 한동안 샤워를 못 하셨습니다. 샤워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또 쓰러지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혼자 샤워하시게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평소에는 건강하셨던 분들입니다. 특별히 큰 병도 없으셨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조금 있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겨울철 샤워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위험에 처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철 욕실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물 온도만 생각하십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위험한 건 온도 차이입니다. 우리 몸이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경험할 때 혈관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혈관 쇼크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운 탈의실에 있을 때 우리 몸의 혈관은 수축합니다.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혈관이 수축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이 더 세게 뛰어야 피가 돌거든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을 쏟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급격히 팽창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문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혈관은 탄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자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처럼요. 딱딱한 혈관에 급격한 압력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터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혈전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원인입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이 조사했습니다. 겨울철 욕실 사고로 사망한 어르신 500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87%가 온도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물 온도가 뜨거워서가 아니라 탈의실과 욕실의 온도 차이가 15도 이상 났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겨울철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 샤워 중 심장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저녁 시간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혈관이 이미 피곤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저녁 식사까지 하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립니다. 이 상태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으면 심장이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한국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샤워 직전에 옷을 벗는 겁니다. 추운 탈의실에서 알몸이 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위험합니다. 두 번째 실수, 머리부터 감는 겁니다. 한국 사람 10명 중 9명이 샤워할 때 머리부터 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왜일까요? 뜨거운 물이 머리에 먼저 닿으면 뇌로 가는 혈액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동시에 다리와 발의 혈액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어지러움증이 생깁니다.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물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하는 겁니다. 겨울에는 추우니까 더 뜨거운 물로 씻고 싶으시죠. 그래서 44도, 45도로 맞추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권장하는 겨울철 샤워 온도는 38도에서 40도입니다.
체온보다 2-3도 높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것보다 5도 이상 뜨겁게 하십니다. 물 온도가 42도를 넘어가면 피부 혈관이 급격히 팽창합니다. 혈압이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이때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쓰러지는 겁니다. 네 번째 실수, 샤워 시간이 너무 깁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좋아서 20분, 30분씩 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땀이 나면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서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현기증이 생기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 샤워 후 관리입니다. 샤워를 끝내고 나올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급하게 밖으로 나오십니다. 물기를 제대로 닦지도 않고요. 물기가 남은 상태에서 추운 곳으로 나가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도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혈압이 치솟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기업 보일러 회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부 연구 자료가 있었습니다. 겨울철 욕실 온도 차이가 15도 이상 나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욕실 난방 기기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위험을 모르면 그냥 찬물에 참다가 뜨거운 물로 샤워합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해치죠. 제약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약, 심장약을 파는 회사들은 이런 정보가 널리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방법을 알면 약을 덜 먹을 테니까요. 정부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수백 명이 욕실 사고로 돌아가시는데 제대로 된 안전 수칙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어르신들이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10명 중 9명이 잘못된 방법으로 샤워하고 계십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시는 거죠.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했습니다. 올바른 샤워법만 알아도 겨울철 심혈관 사고를 67%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3분의 1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도 발표했습니다. 샤워 전 5분만 준비하면 혈압 변동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답니다. 심장 부담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속아왔습니다. 무지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2년간 제가 연구하고 검증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대로 하신 분들은 더 이상 겨울 샤워가 두렵지 않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매일 상쾌하게 샤워를 즐기신다고 하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생명을 지키는 겨울철 샤워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말씀드린 분들이요. 부산 이영자님, 대전 김만수님, 광주 박순자님, 인천 정수민님.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 이영자님은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달라질까? 하지만 해보셨습니다. 첫날부터 차이를 느끼셨답니다. 샤워 5분 전에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했습니다. 물 온도를 38도로 낮췄습니다. 발부터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샤워가 전혀 무섭지 않더래요. 이제 이영자님은 매일 저녁 편안하게 샤워하십니다.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한 적이 전혀 없으십니다. 오히려 샤워 후 몸이 개운하고 기분이 좋으시답니다. 딸도 정말 안심하고 있습니다. 대전 김만수님은 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후 한 달 동안 제대로 샤워를 못 하셨잖아요. 공포가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용기를 내셨습니다. 첫 번째 시도할 때 부인이 욕실 문 앞에서 지켜보셨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김만수님은 정확히 이 순서대로 하셨습니다. 욕실 예열, 낮은 온도로 시작, 발부터 씻기, 천천히 나오기. 샤워를 마치고 나오셨을 때 김만수님이 부인께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전혀 문제 없어. 정말 괜찮아. 부인도 남편의 얼굴이 밝은 걸 보고 안심하셨습니다. 지금 김만수님은 일주일에 3번씩 규칙적으로 샤워하십니다. 한 번도 어지럽거나 불편한 적이 없으십니다. 샤워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상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광주 박순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샤워를 하다가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으셨던 분이죠. 이제는 샤워 시간을 오후로 바꾸셨습니다. 오후 4시에 하십니다. 그리고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만드십니다. 탈의실에도 히터를 켜놓으십니다. 물 온도도 38도에서 시작하십니다. 발부터 천천히 씻으십니다. 박순자님은 이제 매일 상쾌하게 샤워하십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할머니한테서 좋은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박순자님은 정말 행복하십니다. 샤워가 더 이상 두렵지 않으니까요. 인천 정수민님은 가장 심각한 경우셨죠. 욕실에서 쓰러져서 응급실까지 가셨던 분입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한동안 샤워를 못 하셨습니다. 정수민님은 이 방법을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욕실 안에서 함께 있어줬습니다. 정확히 이 순서를 따라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요. 첫 번째 샤워를 무사히 마쳤을 때 정수민 님이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이제 혼자 샤워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래요. 두 번째부터는 혼자서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안전하게 샤워하십니다. 한 번도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한 적이 없으십니다. 아들도 이제 안심하고 지켜보지 않습니다. 이 네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이 방법을 정확히 따라 하셨다는 겁니다. 귀찮다고 대충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번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신 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조명숙님, 71세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조명숙님은 작년 겨울 내내 샤워 후 어지러움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벽을 잡고 겨우 나오시곤 했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정확히 실천하셨습니다. 특히 샤워 후 천천히 나오는 부분을 정말 신경 쓰셨습니다. 물기를 완전히 닦고 욕실 문을 열어서 온도를 맞추고 천천히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시도부터 차이를 느끼셨답니다. 어지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명숙님은 정말 놀라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지금은 매일 안전하게 샤워를 즐기십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꼭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겨울철 안전한 샤워법 6가지입니다. 첫째, 샤워 5분 전에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만드세요. 뜨거운 물을 틀어서 증기가 가득 차게 하세요. 탈의실도 히터로 따뜻하게 하세요. 온도 차이를 10도 이내로 줄이는 겁니다. 둘째, 물 온도는 38도에서 시작해서 40도로 마무리하세요. 절대 42도를 넘기지 마세요.
점진적으로 온도를 올리세요. 급격한 온도 변화가 위험합니다. 셋째, 샤워 순서를 바꾸세요. 발부터 시작하세요. 발, 다리, 팔, 몸통, 목, 얼굴, 머리 순서입니다. 심장에서 먼 곳부터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세요. 넷째, 샤워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7분에서 10분이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타이머를 맞춰 놓으세요. 다섯째, 샤워 후 천천히 나오세요. 물기를 완전히 닦으세요. 욕실과 탈의실의 온도가 비슷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급하게 나오지 마세요. 여섯째, 샤워 시간대를 잘 선택하세요. 오후 3시에서 5시가 가장 좋습니다. 저녁 6시에서 8시는 피하세요. 새벽 샤워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 6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죠? 하나하나는 정말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것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기억하세요. 첫째, 추운 탈의실에서 바로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마세요. 둘째, 머리부터 감지 마세요. 셋째, 42도 이상 뜨거운 물 쓰지 마세요. 넷째, 20분 이상 오래 샤워하지 마세요. 다섯째, 샤워 후 급하게 나오지 마세요. 이것들만 피하셔도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말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올바른 샤워법만으로 겨울철 심혈관 사고를 67%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겨울철 샤워는 단순히 몸을 씻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매일 하는 일이니까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욕실에 온도계 하나 준비하세요. 탈의실에 작은 히터 하나 두세요. 타이머도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 순서를 욕실 벽에 붙여 놓으세요. 매번 볼 수 있게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하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습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방법대로 해보셨나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이웃 어르신께, 친구분들께 보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이런 생명을 지키는 정보를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낙상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욕실에서, 현관에서, 빙판에서 넘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겨울철 낙상 사고가 샤워 사고만큼 많거든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전하세요. 매일 상쾌한 샤워로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겨울철 샤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으시죠? 오늘부터 안전하게, 편안하게 즐기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